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모빌리티 등 미래차에 대한 뭐 큰 관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대차의 주목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뭐 제너시스 등 중형 세단의 어떤 약진으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주가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과연 현대차의 주가는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 비싼 가격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 만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값싼 현대차는 잊어라. 고고 싱싱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값싼 현대차를 잊어라 프리미엄 브랜드 우뚝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분기 한 대당 평균가 3,340만원, 전년비 대비해서 14%가 증가했고요. 해외에서도 7.6%가 판매가 상당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판매가죠. 평균 판매가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뭐 제너시스 중형세단이 1등 공신이고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면서 이 고수익 내연기관차로 확보한 재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을 통해서 모빌리티 등 미래차에 전폭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은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만약에 신차를 매입한다면은 뭐 내연기관차를 살 것이냐 전기차를 살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기차가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프리미엄화 시키고 내연기관에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자금을 가지고 미래차 하면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최근 대당 평균 판매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위상이 올라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성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능 개념에서 가장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현대차가 아니라 볼보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이제 조사 분석자들의 어떤 분위기를 뭐 연출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올해 4월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도한 주가 하락이지만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라는 얘기를 4월달에 했고요. 5월달 접어들면서 멋진 제너시스 그런데 주가는 왜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다가 7월달에 넘어오니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트럭, 니콜라, 현대차에게 현실,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부각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7월달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후에도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은 제너시스의 힘, 2분기 제너시스의 힘, 실제 좋았다는 거죠. 해외여행 대신에 제너시스 탄다. 그 다음에 에비타를 보면 주가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대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현 시장의 전문가들은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리포트를 하나 좀 주목되는 걸 열어봤는데요. 최근에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22만원까지 상향한다 나와 있지만 다른 리포트는 24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 턴어라운드 가시화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존 밴드 상단 8배에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손익 개선 가문에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형 SUV 시장에서 현대차가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제너시스 투입이 이루어지면 본격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되고 이를 감안했을 때 2021년, 2022년, 내년, 내후년 미국 시장 내 초과 이익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 놀라운 판매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판매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됐고 이익폭 중에서 즉 이익 개선폭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내수와 미국 시장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에서는 3분기, 미국 시장은 4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내수,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모멘텀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 3세대 플랫폼 차량 및 그랜저 그리고 제너시스에 기반한 계단식으로 이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은 기업의 성장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발견된 추세적 ASP 상승,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은 놀라운 원가 개선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3세대 플랫폼 통합 효과와 고마진 제너시스 신차 효과가 발생하며 현대차의 원가율 개선이 특히 2분기 때부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부터 좋아지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3분기에는 분기 대비 49% 볼륨 성장이 예상되고 외형 성장 및 원가 매출액, 외형 성장 및 매출 원가율 개선이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각각 영업이익이 1조 2,700억, 1조 7천억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현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숫자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현재 3분기, 4분기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162%, 4, 4분기에는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다. 이런 숫자를 시장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94%, 4분기에는 42%가 증가한다. 즉 3분기에도 성장성이 있고 4분기에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떤 숫자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을 봤을 때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68%, 4, 4분기가 33%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위 개념으로 좀 보면은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265%, 4, 4분기 38%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3개월 평균 대비해서 최근 1개월 평균이 훨씬 더 숫자가, 즉 전망이 더 잘 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평균 대비해서 최근에 1분기 평균이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좋게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포트를 가지고 또는 리포트의 흐름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앞으로 좋아진다,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좋다, 3분기 좋아진다, 4분기 더 좋아진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데이터를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살펴보았더니 역시 좋은 숫자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가치 대비해서 0.6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자기자본 회전율인 ROE가 3.75, 통상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ROE가 5%, 5배 이상 되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5가 되면 좋은데, 그리고 5가 아니고 10입니다. 예, ROE가 10 이상, ROA가 5 이상 되면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싸지만은 이 ROE와 ROA가 개선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 직전 대비해서 현재의 성장성과 수익성, 즉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수급으로 인한 차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수급이 더 좋아져서 차트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요소, 최근에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측면에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관 투자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관 투자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심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의 시총 대비해서 매수를 해준 주체, 단기로 0.21%, 중기로 0.15%의 주식을 매수해준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기관 투자가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가의 어떤 순매수 강도가 강해진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관심이 없었던 외국인 수급마저도 들어와 준다면 주가는 강하게 상방향으로 베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 거래량 개념으로 봤을 때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거래량 증가율이 전일 대비해서 무려 132% 증가가 됐고요. 체결 강도도 150 이상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심이 좀 더 들어와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세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외국인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이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차례 오르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지금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올 때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와도 추가로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긴 하지만은 금액 단위로 봤을 때
순매수 누적치가 많이 나오는 가격들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 기관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5천에서 3천에서 5천 사이가 139가 되고요. 1억 한 번에 1억씩 사는 것은 136회 6개, 1억 이상 한 번에 산 것은 375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들이 현대차에 전일에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하방으로 강하게 빠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햇빛이겠죠. 앞이 안 보이는 안개 형태가 아니라 햇빛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냐 하면 지금 8월 29일인데요. 한 달 넘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중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외국인 기관 평균 매수 단가가 비슷해요. 15만 5,955원이니까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 단가가 15만 5,955원입니다. 뭐 15만 6천원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촘촘하게 이렇게 이 차트를 모아놓은 이유는 스펙트럼을 모아놓은 이유는 좀 강한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이렇게 차트를 2010년도부터 이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흐름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과거에 꾸준히 유지를 했으나 팔았잖아요. 기관들은 팔고 사고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 외국인 수입까지도 유입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자,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관상 차트인데요. 예, 17만 2천원인데 현재 가격이 조금 급하게 오른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추세가 안 깨지고 가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5만 5,955원이니까 15만 6천원 15만 6천원 아까 말씀드린 그 15만 6천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 현대차는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5만 6천원 밑으로 종가 기준에서 빠지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손절하신다든가 이런 어떤 대응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5만 6천원이 안 깨지면은 분할해서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손절가를 한 번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서 따라가신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그렇게 고려치 마시고요. 손절가만 보시고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 개인 투자자가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차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좋은 내용도 함께 공유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